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미국 증시는 쉬어갔지만 쉬지 않고 움직이는 가상화폐 시장은 여전히 강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로 출렁거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재컨디션을 찾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인데요. 가상화폐 시장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쪽에 이제 관세가 들어갈 뻔했다가 없어지면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출렁거림이 좀 있었더라고요. 네. 이런 매크로 변수에 확실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긴 하네요, 여전히. 네, 지난주도 이제 좀 다이나믹했는데 네. 주식 시장과 비교하면 그래도 비트코인 시장은 견조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난주 10만 6천에서 한번 쉴 것으로 잠시 쉬었다가 10만 9천까지 상승한 이후에 바로 11만 2천 달러까지 상승하는 강한 상승의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EU 대상으로 관세 문제가 생긴 다음에 10만 6,800까지 정도 빠진 다음에 버텼다는 부분들, 그리고 바로 11만 달러 정도 선까지 회복했다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 좀 조정이 되었지만 지금 10만 9,500 선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런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들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 그거와 이어서 ETF 자금에 대한 순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보시는 것처럼 유럽발 관세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영역에서 잘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저점을 뚫지 않고 잘 다지고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확실히 탄탄한 그런 믿음과 기대감이 최근에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주에 또 그 기대감을 살릴 수 있는 긍정적인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비트코인 2025 이게 또 세계 최대 비트코인 컨퍼런스라고 얘기를 들었고 작년 이때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네, 수도로 네. 만들겠다 이 네, 선언을 네. 하면서 화제가 됐었던 자리인데 네. 어떤 이슈를 이번에는 좀 기대하고 있나요?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기조연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디 벤스 부통령이 28일 오전 9시에 기조연설을 하게 됐는데 비트코인이 미국의 금융 미래에서 차지할 위상에 대한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구축하기 위한 행정명령 이후에 실무 그룹들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법안들이 아웃라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비트코인 위상이 중요한 위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가능성이 보이고요.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의 두 아들이 이번에 또 연사로 참여합니다. 야, 둘 다가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포함한 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언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재미있는 이벤트는 이 스퀘어와 이제 협력해서 단일 장소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가장 많이 하는 기네스 신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전 기록이 단일 장소에서 4,000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실용성을 입증한다. 그러네요. 이런 측면에 재미있는 이벤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상으로는 참여자 수라든지 규모 면으로 봤을 때 기록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7월에 있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예. 이런 메시지와 함께 주간으로 5.2%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보면 이번 주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12만 달러로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도 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또 신고가를 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확실히 비트코인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시는 분들의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묻어 나오는데 그럴 만한 게 또 미국 쪽에서 레거시 금융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다 같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기사를 제가 지난주에 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현실화가 되는 겁니까?
이제 미국의 그 암호화폐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전략적 비축 자산 파트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인데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상원의 이제 토론 종결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최종 투표를 하고 그것이 결정되면 이제 하원으로 가게 되고 하원에서 이제 투표가 통과되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발행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저희가 JP 모건이 BTC 거래를 검토하고 허용할 계획들을 잡고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주요 은행권들이 연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검토하겠다라는 발표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암호화폐가 월스트리트의 주류 금융과 같이 합류되는 좀 거리가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부분들입니다. 그렇군요. 계속 이렇게 월가에서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확실히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그 이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감을 계속 주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또 의견이 좀 갈려요. 어떤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디어 그룹,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3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추진해서 이걸 가지고 또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이건 좀 갑론을박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뭐 제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트럼프 롤러코스터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관세 매긴다고 했다가 유예한다고 얘기했다고 할 때마다 시장이 출렁출렁거리는데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해관계 이해 충돌이라는 부분에서 논란과 비난이 매우 많습니다. 이제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에서 이제 전환사채와 주식 신주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예.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 가상자산을 매수하겠다. 그럼 이제 기업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과 같은 전략인데, 뭐 스트래티지가 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앞둔 트럼프의 또 다른 이벤트가 아닐까. 펌핑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아침 이 뉴스를 보면 네. 이번 컨퍼런스가 더욱더 좀 기대를 가질 만한 그러네요. 내용이고 예. 트럼프는 뭐 임기 내내 아마 이 이해 충돌에 대한 문제들과 비난들을 뭐 가지고 가면서 또는 감수하면서 가게 될 건데 아주 개인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기가 투자하고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그쪽에 활동을 한다는 것은 네.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뭐 모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여론이 어떤 상황인지는 뭐 저희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확실한 건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계속 밀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이걸 참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서 우리는 긍정적인 면만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의 랠리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 트럼프도 그렇고 이 기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서 레거시 금융회사도 얘기를 드렸고 이런 대형 자금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인 매트릭스 포트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좀 뭐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이번 비트코인 강세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4월 11일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약 30% 상승을 했는데 이때 이 상승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개인 지갑이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뭐 고래 막 개인들이 이랬잖아요.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예. 개인의 지갑 수가 늘어나는 구조였는데 예. 지금은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고래들의 지갑을 중심으로 공급량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는 그리고 기업으로 추정되는 지갑들로 비트코인이 꾸준하게 이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서 이러한 상승은 단기 과열의 형태가 아니라 기업들이 매수 후 장기 보유하는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업과 기관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 예측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조금 잘 이해하는 부분들이 최근의 변화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 와중에 그 마이클 세일러 CEO가 스트래티지 CEO가 비트코인을 더 산다고요?
뭐 계속 사네요. 네, 흥미로운 게 이번 달에 비트코인 이제 마이클 셀러가 얘기하고 스트래티지가 구매한 내역을 보니까 매주 월요일 날, 아, 그래요? 네, 어제 포함 매주 월요일 날 4번 샀고요. 아, 그것도 부럽네요. 계속 매주 월요일마다 살 수 있다는 것도. 네네. 지난 4월과 3월에는 3번 구매를 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번에 구매했던 부분들은 4,2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그리고 이제 스트래티지의 올해 연간 수익률은 16.8%입니다. 예.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총 보유한 비트코인은 58만 250개를 포함하고 있고 마이클 셀러 역시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주요 연사 중 한 명이고 일본의 메타플래닛과 함께 기업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마이클 셀러의 이번 연설 부분들도 뭐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세일러는 점점 뭐 약간 영웅에서 약간 신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세일러가 한마디 한마디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고요. 계속 산다고 하니까 뭐 시장에는 크게 나쁘지 않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ETF의 성장 속도가 정말 뭐 남다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금 ETF보다 빨라서 2027년까지 3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근데 여기 이제 ETF와 관련된 분석들이 좀 이제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인데 이 내용은 암호화폐 운영사 비트와이즈에서 기업의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관련된 보고서를 냈는데 예. 매우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들여다볼 만한 내용인데 이게 올해 말까지 총 운용 자산이 1,2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에는 3천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와서 2026년 말까지는 총 4,200억 달러 규모, 약 5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ETF 자금이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금 ETF와 비교했을 때에는 그 상승이나 또 규모가 매우 차이가 나고 2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규모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기업과 기관들이 이제 보면 상장 기업과 국가에서는 약 현재 17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이 금 보유량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1%, 5%, 10% 전환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가격 상승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10%라고 하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내년도 2026년도가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들어오는 매우 큰 전환점이 되는 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이제 이 보고서 관련된 내용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뭐 금이랑 비교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금은 우리가 뭐 훨씬 더 이전부터 계속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활용을 해왔고 그 ETF가 생겼을 때는 이미 우리가 안전자산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속도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그만큼 최근에 현물 ETF 출시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금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오늘 모든 얘기의 핵심이잖아요. 뭐 곳곳에서 스트래티지도 그렇고 그리고 또 트럼프도 그렇고 그리고 전통 금융사들도 이렇게 비트코인 ETF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최근의 시장의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에 흐름 괜찮은 거 하나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최근에 분위기 나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나쁘지 않은데 이더리움 이제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다는 생각들을 하고 그건 있는데 아쉽죠.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X에 이제 올린 내용인데 예. 이더리움이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탄력성과 그리고 보안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탄력성이라는 부분들은 뭐 정전이라든지 또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들은 현금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개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러한 개인의 신원을
노출한다거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노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고요. 이게 지난번 이제 5월 7일 날 적용했던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의 어떤 기술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안정성이나 업그레이드가 조금 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이고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등장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내러티브를 조금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도 뭐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계속 그 이더리움이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 나서 뭐 어쨌든 가격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컨디션을 좀 찾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서 홍보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정도의 분위기라고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전히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쪽을 좀 더 보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이야기도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비트맥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맥스트였더라고요. 맥스트. 맞습니다. 네, 네. 과거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인기를 좀 끌었던 비트맥스가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스트래티지가 되고자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트맥스는 맥스트라는 회사가 2월 12일 회사명을 이제 변경하면서 올해 2월에 바꾼 거예요? 네네 아, 바꾸면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사업 모델로 채택을 하고 네. 그 사이에 비트코인을 좀 매수를 했는데 지난 23일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400억 원은 연내 가상자산 취득에 사용하고 100억 원은 올해 내년 회사의 운용자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스트래티지도 전환사채로 확보한 자금 중에 일부를 회사 운영으로도 활용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되기를 이제 기대하는데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 비트맥스의 총 보유량은 194개이고요. 몇 개 없어요, 사실. 네. 예.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2등이라고 하더라고요. 2등이고 1위는 위메이드가 예. 가지고 있는 223개인데 뭐 올해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이제 1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의미 있는 부분들은 이제 국내에도 드디어 스트래티지의 기업 전략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그쵸. 시도하는 기업이 등장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더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국내에서도 기업들, 기관들의 투자들이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맥스 과연 대한민국에서도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할 수 있다면 제가 하고 싶어요. 이 사업은 뭐 얼마든지 누구든 욕심을 낼 만한 그런 사업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훈철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